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고 들었는데 몇 달 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48% 혈관 속 지방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에 의해 먹히게 되고 기름세포를 만들게 되며 약물보다는 생활습관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지표라고. 안녕하세요. 힘내쇼TV 노닥노닥의 내과 전문의 노은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고 들었는데 몇 달 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환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이 질환, 바로 이상지질혈증입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약 48%, 거의 2명 중에 1명이 혈관 속 지방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 상당수는 본인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은 혈관이 상당히 망가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상 없는 시한폭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지질혈증? 그게 뭐죠? 고지혈증 아닌가요? 맞는 말이지만 지금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고지혈증이라는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액속에 지방이 높은 상태죠. 즉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상 지방이 높은 상태, 이렇게 지방이 많다는 것에 초점을 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비교적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계속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지방이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혈관을 하나의 도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차량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몸 곳곳에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많아지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운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문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부족해도 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계에서는 단순히 지방이 높은 상태만 의미하는 고지혈증이 아니라 지질의 균형이 깨진 상태 전체를 의미하는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난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수치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뺀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콜레스테롤의 총합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만이 아닙니다. 중상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다른 지방 입자들도 혈관의 염증과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난 HDL 콜레스테롤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양이 아닌 질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양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비슷한 환자들인데도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것이 바로 LDL 콜레스테롤의 입자의 크기와 성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LDL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입자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자가 크고 비교적 부드러운 LDL 콜레스테롤이고, 두 번째는 입자가 작고 밀도가 높은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두 번째 형태를 스몰 덴스 LDL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몰 덴스 LDL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혈관벽에 침투가 쉽다는 점입니다. 입자가 작기 때문에 혈관 내피세포 사이를 더 쉽게 통과해서 혈관벽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스몰 덴스 LDL은 구조적으로 산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혈관 안에서 쉽게 산화 LDL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산화된 LDL은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에 의해 먹히게 되고 기름세포를 만들게 되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벽에 죽상경화반이 형성됩니다. 즉 죽상경화의 시작점이 되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혈액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스몰 덴스 LDL은 간에서 제거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혈액 속에서 오랫동안 순환되면서 혈관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을 더 높입니다. 그래서 같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스몰 덴스 LDL의 비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몰 덴스 LDL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입니다.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혈액 속의 LDL 콜레스테롤 입자가 여러 효소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더 작고 밀도가 높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고 복부 비만이 있는 이 세 가지 경우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패턴을 흔히 대사증후군과 나타나는 지질 패턴이라고 합니다. 최근엔 이런 이유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것보다는 입자의 개수를 보는 검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표가 아포비 검사입니다. 아포비는 쉽게 말하면 LDL 콜레스테롤 입자 하나하나 붙어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포비의 수치를 측정하면 혈액 속에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질 입자가 총 몇 개나 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 안에 담긴 콜레스테롤의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입자가 작은 LDL 양이 많다면 입자의 개수는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 LDL 수치만 보면 정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맥경화 위험이 높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LDL 콜레스테롤, non-HDL 콜레스테롤, 아포비 이 세 가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으로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까요? 대표적인 원인이 복부 비만, 운동 부족, 흡연, 당분과 탄수화물이 많은 식습관입니다. 특히 흡연은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일반적인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비교적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약물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물보다는 생활 습관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체중 관리, 금연 등 이런 생활 습관들이 HDL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고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지질 혈증을 관리할 때는 단순히 약으로 수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상 지질 혈증의 진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인 혈액 검사만으로 대부분의 이상 지질 혈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지질 검사는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네 가지 검사를 포함합니다. 이 검사만으로 현재 지질 상태가 정상인지, 고지혈증인지, 이상 지질혈증의 패턴이 있는지 대부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지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상 지질혈증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금 더 정확한 위험 평가를 위해서 non-HDL 콜레스테롤 검사나 아포비 검사 같은 추가적인 지표를 함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 중성지방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지질 평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오랜 시간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상 지질혈증은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검진 결과를 한 번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노은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